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돈이 될 만한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지 좀 엄선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헤드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6G 이동통신 상용화 시점을 애초 목표에서 2년을 앞당겨 202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2028년 7월 LA 올림픽에 맞춰 차세대 통신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각 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감의 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있죠.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무더위와 육식 위주 식습관으로 관련 질환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현지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오셈 임플란트입니다. 공개 매수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PE 컨소시엄 측이 이미 60%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 기사 살펴봤고요. 오늘도 2개 꼽아봐야겠죠? 오늘의 선택은 네, 이겁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동맹을 맺은 거고요. 그리고 중동 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야기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뉴스 내용을 미리 전날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방송 시간이 이 1시 반, 2시 이때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방송을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네. 전해드려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좀 볼게요. 구체적 동맹 내용 무엇인지 서로 얻을 만한 이익은 뭔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애플페이가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면서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합종 연행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손을 잡은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로써 반애플 전선이 조금 더 뚜렷하게 형성이 됐다, 구축이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페이는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저력은 대단합니다. 세계 간편결제 시장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고요. 그런 사업자가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라는 것,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집토끼를 수송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삼성페이는 국내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에선 1위고요. 네이버페이는 이제 온라인 간편 결제에서 1위 사업자입니다. 두 회사의 맞선 시너지가 단순하게 보면 커 보이는데요. 일단 두 회사는 결제 부문 또 전자지갑 즉 월렛 부문에서 협업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55만 개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앞으로는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결제를 이제 네이버페이와 협업을 통해서 메우게 된다,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네. 이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 시장에서 한 해 동안 거래되는 규모가 30조 원이에요. 상당히 큽니다. 삼성페이가 이제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은 이제 반대로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었죠.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전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제는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삼성페이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범용성이 되겠습니다. 마그네틱 보안 정속 MST 결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국내 많은 거의 모든 가맹점들이 이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초반에 삼성페이가 시장에서 강력하게 자리를 잡는 그 인프라가 된 셈이죠. 이제 그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네이버가 삼성페이와 협업을 통해서 뛰어들 수 있게 된 거고요. 전국 300만 개에 달하는 오프라인 가맹점입니다. 역시 네이버페이 기존에는 QR코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했던 건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결제도 삼성페이와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각의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니까요. 지켜보시고 시장의 변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애플페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회사가 동맹을 맺은 이유 자체가 애플페이를 좀 견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애플페이 현 위치를 좀 알고 싶어요. 2030 세대는 아이폰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보니까 나 애플페이도 쓸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어떤지 궁금하고 앞으로 네.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애플페이가 이제 출시가 임박을 하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분명히 보여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이제 애플페이가 NFC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NFC 단말기를 그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외에 하잉 코리아라든지 이루원 등도 FA 관련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다시 급락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분명히 투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은 일단 국내 상륙을 공식화한 상태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두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이게 단말기, 휴대폰을 통한 단말기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국내 삼성 갤럭시의 점유율, 아성을 흔들 것이냐 이 부분이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30% 정도가 되고요. 삼성 갤럭시 폰은 이제 LG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60% 이상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등장이 결국 삼성 갤럭시 폰의 공고한 점유율을 흔들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관전 포인트는 애플페이의 등장이 결국 국내 간편 결제 시장 전체에 좀 일종의 얼마나 큰 매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는 2014년 출시가 됐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70여 개국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요. 페이팔에 이어서 2위까지 자리를 치고 올라온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NFC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편의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2% 미만이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교통카드 기능을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점도 애플페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일찌감치 진출을 했었는데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에 밀려서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근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애플페이 경쟁력이 결국 그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단말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한 경쟁자로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같이 페이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많이 좀 이 페이 대전에 뛰어들고 있다 하는데 네. 과연 이들 기업에 이게 호재로 작용될지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까? 근데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죠. 간편 결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작년 상반기 기준인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와.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26조 원 정도고요. 이미 국내에서만 51개 사업자가 등장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대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최근에 현대페이라고 해서 상표권 출원을 했고요. 앞으로 차량 안에서 결제되는 차량 인앱 결제에 대해서 이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롯데카드 같은 경우도 이달 중에 자체 페이먼트 시스템 로카페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간편 결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결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최근에 또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시장도 열리게 됐죠.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출 신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련한 네이버와 삼성의 동맹, 이 페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기사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것은 K바이오입니다.
새해 들어서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동에서 뭐 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중동 시장에 눈을 뜬 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2000년대부터 사실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었고 특히 우호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교두보로 삼아서 중동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 왔었어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사실이었죠. 일단은 그 중동 시장 자체가 제약 선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사람들의 그 시장 선점한 상태였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한국 제약 업체들은 사실 마이너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더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라든지 관습적인 측면에서 까다로운 것도 있었기 때문에 뚫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인프라 저변을 확대해오는 노력들 최근에 그 효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렇게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실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이고요. 또 그 중동 시장 자체의 R&D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UAE 같은 경우는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가 32억 달러인데 2026년까지 연평균 6.4%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국빈 방문하면서 중동과 경제협력 보폭을 넓히려는 노력들을 펼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중동으로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진출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기업들의 행보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좀 활발히 수주 활동이 네.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웅 제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고요. 또 그 위식도 영유질환 치료제 팩스쿨로에 대해서도 연초에 사우디에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밖에 종근당이라든지 메디톡스, 조이제약 등이 중동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약 기업들 중동 시장에서 또 얼마나 선방해 줄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뉴스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